우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본 의원이 신창현 의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질 않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신창현 의원 당초에 유출된 자료, 최종 정리된 자료, 회의 과정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고요. 그다음에 주택단지를 공급받아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임대료 바꿔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가 다시 분양을 해서 폭리를 취한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이 자료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줘서 질문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장관님 빨리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리 김현미 장관님, 직원 여러분, 국감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의 집값 안정이죠? 그렇죠? 뭐 서울만이겠습니까?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이죠. 지금 서울이 문제가 주로 되잖아요. 그리고 장관께서 부동산 대책의 부동산이 핵심은 사실은 과열 진정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관망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이 문제가 되니까 확산되니까 서울에 불났는데 경기도 소방차 갔다 오면 이게 진정이 되겠습니까? 이 지금 저 표에 보시면은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11번째, 그래도 아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적어도 성공적이진 못하다. 뭐 실패로 단정한다고까지는 그렇지만은 그게 얼마나 급하시면 장관께서도 대정부질문 때도 그렇고 또 여당 의원님들이 지난 정부의 금리를 인해서 그렇다. 지금 정부 출범한 지가 1년 반이 돼가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궁색하긴 궁색한 거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우리가 공급 대책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급 대책을 서울이 필요하면 서울에 해야 되는데 경기도 또 해놔가지고 불이 꺼지겠느냐. 그리고 서울도 지금 전체에서 1만 호를 한다고 그랬는데 9.12 대책에서 지금 1640호만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공급을 전부 다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거예요. 23만, 전체 30만 호 중에서 서울은 3만, 23만 7천 호입니다. 이런 공급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다음 볼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해가 참 안 되는 게 지금 미착공 한 대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19만 6천 호가 미착공인데 경기도에 8만 8천 호입니다. 장기 미착공, 5년 미착공 된 게 4만 7천 호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미분양도 한 7천 세대가 되고요. 왜 이렇게 이걸 운영을 하는지 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다음 볼까요? 그다음에 이게 미착공된 적이 이제 여기 하남 저희 지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승인 났는데 8년이 됐는데 착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위례 지역에 전부 저 빨간 박스 돼 있는 데가 두 블록 한 2천 세대가 되는데 국방부에서 집 짓겠다고 해서 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국방부와 얘기해서 이런 걸 빨리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는 이런 걸 점검해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실질적으로 좀 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미착공 분양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신도시를 발표할 때 최종 완공 시점이 2023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가 추가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볼까요? 집을 짓는데 전부 다가 서울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경기도 짓는 거예요. 서울은 왜 안 짓느냐? 그린벨트 안 풀린다고 반대하니까. 그래 전체 풀릴 물량 중에서 서울에는 그린벨트가 10% 해제돼 있고 경기도에 84%를 해제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또 이제 뭐 나중에 미착공되고 미분양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해제를 이것도 주로 서울 쪽에 많이 해서 집이 가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해제한 것도 보면은 광명, 시흥, 하남을 주로 이렇게 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지금 이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우리 저 장관님하고 서울시장님하고 서로 논쟁을 많이 해요. 서울은 그린벨트 안 풀겠다 이렇게 하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이거를 우리 이 도심 공공 건물 같은 걸 낡은 건물을 해가지고 노후 건물을 허물고 용적률을 높여서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업무용 건물에 공공임대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 또 이제 최근에는 뭐 도로 철도 주차장에 위에 집을 짓겠다. 이게 뭐 리 인벤처 뭐 서울인가 파리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또 이런 정책은 지난 정부 때 가주하나 오리지구에 이미 이 행복주택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서울이 필요한 걸 서울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는 풀겠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9.1 대책 때도 발표했고요. 또 네. 추가로 이렇게 새로 제시하신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관께서는 국회의원 하실 때 네. 그린벨트는 풀으면 안 된다 하는 기조로 12년인가 토론회도 그렇게 하시고 했어요. 네. 워스트 정책 하나가 그린벨트 유지하는 거다. 그러더니 지금 장관 되시면서 이제 막 풀거든요. 그거는 이제 집권 여당이 됐으니까 생각을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는 만만하니까 하고 서울은 못 건드리니까 경기도만 푸는 겁니까? 제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하셨잖아요. 언제요? 12년 토론회 때. 12년 토론회 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관님이 네. 본인이 하신 것도 기억 못 하시면 문제네요. 다음 볼까요? 그 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주택을 많이 줘놨잖아요. 네네. 그 이미 신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상임위 때 2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하남의 하남선 별내선 그 서울시의 109가 상일 강일이 70%입니다. 이게 1단계를 내년 6월에 개통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상일역은 강일역은 무정차 통과하는 걸로 2년 전에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강일동 분들의 여러 가지 또 뭐 이상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처음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2번 말씀드렸는데 체크 점검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저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장관님, 제가 세 번째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2번까지는 하는데 지금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답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물론 아니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도 의원님께서 저기 제목에 써 놓으셨듯이 후 뭐 선교통대책 후 주택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계획에서 좀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년 6월이 어려우면은 뭐 몇 달 연장하는 건 모르겠지만 내년 중에는 좀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종부세에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종부세 관련해서 공정시장가 인정 비율을 이게 80%를 100%로 가겠다. 또 공시 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종부세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재산세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거는 우리 이 국민들 세금 폭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8월 31일 날 세법 개정안 낼 때는 종부세 인상으로 세율이 인상하는 대상 인원이 2만 6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9월 13일 대책에는 또 21만 8천이라고 그랬어요. 세수준과도 2,700억이 는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느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예산정책처에 저희가 의뢰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대로 하면은 4조 4천억이 주택 분해되는데 이것이 100% 올라가게 되면 최대 9조 이상 넘어가서 2배가 인상됩니다. 대상 인원도 현재 34만 명이 내년에는 55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 증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5만 명이 된다는 예정처의 기준 변화가 뭔지를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 비싼 집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자, 마무리해 주시오.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세요. 재산세도 영향돼서 네네. 재산세 영향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그러한 게 안 되도록 챙겨야 된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 대상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요. 부과 대상은 드리는데 공시지가 가격을 올라가면은 대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네.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올라가면은 당연히 재산세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 점을 그러긴 하는데요. 그 예. 점을 유념해서 네. 이게 세금 폭탄으로 지금 현재대로 가면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챙기라는 말씀입니다. 네, 뭐 저희가 이 세제를 설정하면서부터 했었던 것이 고가의 다주택자들을 중심 대상으로 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차관님은 어디 가셨나요? 이차관님은 왜 자리에 안 계셔? 다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동영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